이번 사연은 둘이 연합해서 며느리를 씹어대던 시모와 신우를 시원하게 응징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돈 앞에서는 영원한 동지도 의리도 없나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매년 설마다 시댁의 정성을 다하면서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거 싹 끊으려고 해요. 가만 보니까 받는 건 당연히 여기고 주는 사람에게 감사 표시는 안 하는 인간들은 싹수가 노란 것 같거든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느니 그냥 욕먹고 말렵니다. 저희 남편은 3남매 중에 장남이에요. 밑으로 남동생, 여동생이 있습니다. 시동생은 저희랑 비슷하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요. 신우는 괴팍한 성격 탓에 소개팅을 해도 매번 얼마 안 가서 이어지지 않고 쫑납니다. 맏며느리로 살아가는 게 진짜 고달프다는 거 알고 시작한 거지만 저희 시댁은 해도 너무 하는 면이 많은데요. 일단 시어머니랑 신우가 죽이 아주 잘 맞아서 항상 며느리들 씹는 맛을 살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저를 뒤에서 씹어대는 줄 전혀 몰랐죠.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도 매년 명절 때마다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시부모님 생신 때면 식당 예약부터 정상까지 다 저희가 도맡아서 했어요. 시동생은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는데 신우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장남인 오빠가 있으니까 막내딸인 자기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나 뭐라나 개똥 같은 이유를 붙여대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했죠. 그래도 저는 시댁 식구들이랑 척을 지고 사는 건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아 되도록 좋은 것들을 골라 선물하려고 노력했어요. 20만 원에서 50만 원 선으로 엄선해서 드리다 보니 나가는 돈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명절 때 제가 화장실에 간 줄 알고 시어머니랑 신우 둘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는데요. 신우가 언니는 소심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돈 쓸 때는 척척 낸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긴 가지고 온 게 없으면 이렇게라도 시댁에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저 결혼할 때 8천만 원 넘게 모아서 왔거든요. 시댁에서는 딱히 저희한테 해준 것도 없고요. 근데 저딴 말을 하면서 저를 완전히 거지 취급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신우를 혼내기는커녕 제가 뭐 잘난 게 있냐며 이런 거라도 센스 있게 해야지 예쁨 받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다고 저를 비웃었습니다. 선물을 받고 나면 사람이 감사 인사를 해야 하는 건 기본인데 둘이 막 뜯어보고 입을 싹 닫습니다. 그리고는 또 저한테 집안일이며 요리며 다 시키는 게 루틴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명절이 되면 새 봉투에 은행에서 새 지폐를 뽑아와서 부모님께 드리는데요. 그때 아가씨에게도 같이 용돈을 줬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혼자 있는 게 안쓰러워서 그랬는지 결혼하기 전까지만 용돈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다 받고도 아가씨는 저희 남편에게 말을 정말 함부로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책상 앞에서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직종이다 보니 거북목이 좀 심한 편이에요. 이것 때문에 두통도 많이 오고 어깨도 굽어 있어서 도수 치료도 받고 있는데요. 아가씨는 이런 남편의 뒷모습을 찍어서 SNS에 올리며 거북이 또 왔다고 놀리곤 했습니다. 남편은 성질이 급한 편이 아니라 그런 걸 알아도 그냥 화내지 않고 넘어갔지만 솔직히 누가 이런 게 좋겠어요. 그리고 명절은 가족끼리 편하게 쉬려고 오는 건데 짜증나게 자꾸 그러면 누구나 싫어하죠. 아가씨는 눈치가 없는 건지 개념이 없는 건지 그딴 짓거리를 계속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시동생이 싸가지 없이 형한테 왜 그러냐면서 뭐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큰오빠랑 친해서 그러는 거라며 신경 끄라고 했대요. 어찌나 말귀를 안 들어 처먹던지 동서랑 저랑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한심스럽다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어도 많이 참으려고 했는데 신우랑 시모는 머리가 멍청해서 그런지 기어코 선을 넘더라고요. 발단은 작년 시어머니 생일쯤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젊은 트로트 가수에 푹 빠져 계시는데 콘서트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무릎도 안 좋으시면서 무슨 콘서트를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지만 저한테 예매 좀 하라고 쌩 난리를 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도 안 먹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콘서트 예매하는 거 진짜 하늘의 별 따기인 거 아시죠? 그리고 가격도 20만 원은 기본이고 더 비싼 것도 많아요. 근데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 타이머까지 켜고 남편이랑 각자 아이디로 시도를 했는데 어찌나 경쟁률이 심하던지 예매가 안 되더군요. 남편은 그날 야근하고 온 다음 날이라 피곤했을 텐데 졸린 눈을 비비면서 한 거였거든요. 도저히 따로
풀리는 표도 없길래 그냥 포기하고 시어머니께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알겠다, 고생했다, 다음에 가면 된다 할 줄 알았는데요. 글쎄 저한테 너는 애가 얼마나 굼뜨면 그걸 하나 성공 못하냐면서 짜증을 막 내는 겁니다. 신우가 젊은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는데 너는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고 질러대는데 갑자기 속에서 열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잘난 딸년한테 하라고 할 것이지 왜 멍청하게 나한테 시켜가지고 이 지랄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가고 싶으셨으면 잘하는 신우를 시키시지 왜 저희한테 시켰냐고요. 도사 놔두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어머님이 선택을 잘못하셨으니까 못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꼬라지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자 어이가 없다면서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대꾸냐면서 고리타분한 레파토리로 저를 찍어 누르려고 하길래 앞으로 이런 거 저희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어머님이랑 아가씨 둘이 손가락 부러지도록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고 남편을 봤는데 별말은 안 했지만 남편도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았어요. 그러고 며칠 있다가 아가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어머님 생신은 어디에서 보낼 거냐고. 이번에는 저번에 모였던 곳처럼 구질구질한 곳 말고 세련된 곳으로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알겠다고 끊었을 텐데 이미 한번 일이 있었다 보니까 그 말도 진짜 고깝게 들리더군요. 그리고 저번에 한정식 집에 모였는데 그게 구질구질한 거면 도대체 어디서 모여야 하는 건지 돈도 안 내는 게 입은 나불댄다 싶어서 아가씨는 이런 거 알아보는 일 못하냐고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챙길 식구도 없고 집에서 맨날 SNS만 하시면서 왜 부모님 생신 챙기는 일에는 나서지를 않아요? 돈도 우리가 다 내고 준비도 다 하고 욕먹어야 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가씨가 고생 좀 해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그래야 하냐고 하더군요. 왜 그래야 되기는 같은 자식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지. 하여튼 세 마디 이상을 섞기 싫은 멍청함이 있다니까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말을 말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대충 깔끔한 식당 룸으로 예약을 하고 생일 파티를 해드렸어요. 아가씨는 저 보란 듯이 입을 삐쭉 내밀고 반찬이 마음에 안 드네, 음식이 너무 짜네 투덜댔지만 동서랑 시동생의 도움으로 그 말은 묵살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한마디 하면 동서가 바로 반대 의견을 말하면서 너무 맛있고 장소 정말 잘 골랐다고 해주고 시동생도 맞장구를 쳐줬어요. 저는 속으로 얼마나 웃겼는지 식당에서 나오면서 동서에게 엄지척을 보여주었네요. 신우는 자기 마음대로 분위기가 몰이가 안 되니까 답답했는지 저희한테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 얼마 안 있어서 추석이 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선물 고르느라 여념이 없었을 텐데 이미 욕을 실컷 먹은 상태라 움직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선물 고를 힘도 없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놓으니 남편이 하기 싫으면 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사실 남편이 서운해하면서 이유를 꼬치꼬치 캐물을 줄 알고 내심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흔쾌히 하지 말라는 말을 하니까 저도 좀 얼떨떨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동안 자기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대로 가다간 우리 집안 사람들 다 버리게 생겼다고 차라리 안 하는 게 정신 차리게 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성질이 급하지 않아서 말을 안 했던 거지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자기도 지켜보니까 이건 아니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선물도 안 사고 용돈만 준비해서 시댁으로 갔는데요. 저희가 아무것도 안 들고 온 걸 보신 시어머니는 왜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느냐고 물으셨고 남편은 그동안의 선물이 너무 과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랬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별말은 못하고 신우랑 눈짓을 주고받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뭐 둘이 또 실컷 씹었을 겁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대충 음식 장만할 것만 하고 신경도 안 썼어요. 식사를 마치고 시동생네까지 다 모여서 과일을 먹고 있을 때 남편이 시부모님께 드릴 봉투를 꺼내서 건넸습니다. 당연히 원래 하던 것보다는 덜 담았고 그것도 남편이 나서서 설명했어요. 많이 드리는 게 효도는 아닌 것 같고 자주 찾아뵙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했다.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이런 걸로 가랑이 찢어지는 게 더 미련한 짓 아니겠냐고 했는데요. 그러니 시아버지는 니들이 그렇다면 뭐 받는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냐며 넘어가셨고 시어머니는 저를 째려보면서 봉투 안을 보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고소하던지 한바구 눈웃음을 지으면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타자가 바로 아가씨였거든요.
항상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아가씨한테도 줬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왜 자기 것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이 염치도 없는 년 얼마나 꼴보기가 싫은지 이맛박을 한 대 쳐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남편이 묵직하게 한마디 하더군요. 네가 몇 살인데 아직도 용돈을 받아 처먹으려고 하냐고. 그동안 많이 받았으면 이제 도리를 좀 하던지 맨날 뒤에서 하는 짓도 없이 사람 씹기나 하면서 뭐가 예쁘다고 주냐고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감정을 담아서 말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화가 나긴 많이 났나 봐요. 새언니랑 나는 땅 파서 돈 캐냐? 너도 직장 다니는 입장에서 우리도 빠듯한 거 잘 알면서 왜 그렇게 거머리 짓거리를 하냐고 막 쏘아붙였습니다. 아가씨는 그 말을 들으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났는지 그동안 자기가 달라고 해서 준 것도 아니면서 되게 생색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주겠다고 아가씨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온갖 걸 받고도 그렇게 시어머니랑 둘이서 저를 씹은 거 아니었겠냐고 되받아쳤죠. 순간 시댁은 긴장이 감도는 정적이 되었고 누가 한마디만 더 하면 완전 싸움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방금 용돈을 받은 입장에서 아가씨 편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어쩌나 보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서가 그러게요. 저희 동생도 지금 결혼 안 하고 집에 있는데 명절 때마다 엄마가 하도 부려먹어서 손목이 아릴 지경이래요. 원래 결혼 안 한 딸은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면서 가르치시더라고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딸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킨 시어머니랑 집에서 놀기만 하는 신우를 한 번에 먹이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시동생도 그건 장모님이 진짜 지혜롭게 잘 가르치시는 거라며 맞장구를 치고는 하하 웃어버렸고 시어머니는 지금 자기 들으라고 하는 말이냐고 하셨는데요. 시동생이 그러니까 엄마 집안 망신 좀 그만 시키고 저 정신 나간 기집애 설치지 좀 못하게 하세요. 쪽팔리게 이게 뭐예요. 그리고 너 형이랑 형수님한테 그동안 함부로 한 거 사과해. 돈이랑 선물 받아 처먹고 양심 없는 신우짓은 다 하려고 하는 게 정상이냐? 우리 집 해피도 간식 주면 애교를 부리는데 저건 해피만도 못하네. 하며 돌직구를 꽂아버렸습니다. 정말 이때 사이다 1000개 먹은 것처럼 시원했어요. 저희랑 시동생네는 깔깔거리며 웃었고 시어머니랑 신우만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우리한테 더 바라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고 심각한 이야기는 시어머니랑 신우 둘이서만 하시라고 하고 시아버님이랑 나머지 사람들은 생맥 한잔하러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오징어가 얼마나 고소하던지 씹으면 씹을수록 맥주가 더 잘 들어갔어요. 신우랑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오징어를 잘근잘근 씹으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시동생네랑 더 많이 친해지게 되었고 저희끼리 일종의 연합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서로 편을 좀 들어주기로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들이 다 제 편을 안 드니까 힘이 빠졌는지 그 뒤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고 아가씨는 이럴 바에 나가 살겠다며 시위 중인데요. 나가 살면 우리야 좋죠. 근데 남자도 없으면서 혼자 사는 게 쉬울런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다가오는 설에는 한결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여러분도 편안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